네, 지금부터 3특검 수사지휘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그리고 오선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많이 오고 사실 피해도 많아서 맞아요. 지난주 내내 약간 걱정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진짜 폭우 피해가 너무 커서 특히 정당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은 저 민주당은 수해 복구 작업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예산 위주로 좀 충남 예산 위주로 다녀오는 것 같고요. 저희 당은 아마 목요일쯤에 저희 유일한 지자체장이 있는 담양에 또 마침 하우스 피해가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다녀올 예정입니다. 산청 이런데 굉장히 피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하여간 피해 복구도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참 이 기후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본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직 검사 두 분 모시고 3특검 수사지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건희 특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9일 오전 10시 윤석열 그리고 8월 6일 오전 10시 김건희 부부를 한 번에 소환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건희 씨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윤석열은 에라 모르겠다 거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단 김건희 측에서 나온 거는 응하겠다는데 앞에 네 글자가 더 붙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웬만하지 않을 수가 있네. 몹시 좀 이렇게 좀 일반 시민 시각에서도 좀 거슬리는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도 사실 출석하고 있지 않은데 좀 과연 나올까라는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김건희에 대해서 소환이 다음 달 6일이면 2주나 남은 건데 지금 미리 이렇게 좀 공지를 한다는 게 좀 이례적이다라는 좀 인상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례적인에도 그렇게 공지하는 데는 나름의 좀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김건희 측과는 이제 그날은 좀 웬만하면 나오겠다고 좀 합의가 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못을 박아 놓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싶고, 그 전에 또 윤석열을 불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쨌든 김건희 특검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건희는 당시 이른바 영부인이라고 표현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배우자일 뿐이지 별다른 공무원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 비리가 있다면은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과의 공범으로서 이게 의율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윤석열도 좀 소환을 먼저 한 것 같은데요. 특히 명태균 관련된 의혹이라고 좀 명시가 돼 있는데 또 이 정도 좀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를 소환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수사기관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 의혹사항에 대한 입증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군요. 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8월 6일 2주가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서로에 대한 명분 쌓기는 분명한 거고요. 이렇게 우리 조율하고 이렇게 여유도 드렸는데 안 나오시기 없기에요 같은 느낌이고, 제가 김건희 씨라면 일단 나가고 좀 아플 것 같아요. 여기서 웬만하면 안 나가겠다의 의미라기보다는 나가는 보는데 성실하고 싶었는데 성실하기 좀 힘든 애 같은 상황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조사 내용이 지금 출석 요구서에 들어갔다고 알려진 내용이 보면 굉장히 방대하고 실제로 저희가 알기로도 방대한데 이게 하루 만에 굉장히 성실하게 조사를 해도 조사가 될 분량이 아니고요. 적어도 이제 6일날 출석한다고 하고 그날 10시간 넘게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인접해서 또 소환해서 또 조사를 해야 되는 분량이거든요. 분량 자체로 보면.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진짜로 10시간씩 연달아 한 주에 몇 번씩 이렇게 출석할 거냐 그러면 그거는 아닐 것 같고. 다만 모양새는 어떻게든 맞춰가면서 신병에 대한 위험도는 좀 피해가는 이런 식의 반응이 좀 예상이 되는 면도 있고 윤석열의 경우는 무조건 버티기일 수밖에는 없어서 이건 좀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은 들고 다만 증거는
이게 2주 동안 남았다는 의미는 지금도 있지만 그 사이에 계속 참고인조사는 할 거거든요. 예. 참고인조사 쭉 하면서 모아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언론 지면에 수많은 단독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실제로 정작 그 피의자에 해당하는 그 김건희 씨나 윤석열 두 사람은 뭐 말로는 뭐 협조한다고 하는데 웬만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직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나오는가. 어제 그 발표한 옥중 메시지는 진짜 기가 막힌 수준 아니겠습니까? 뭐 근데 뭐 제가 보기엔 너무 좀 깔끔해서 글이 뭐 네, 딴 윤석열이 사람이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상으로는 네. 그렇고 아유, 그냥 뭐 나름 애쓰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 김건희만 보더라도 사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건국 이래 가장 죄 많은 여자가 아닐까 김건희 씨가. 예. 그래서 근데 그 국민들 시각에서는 당연히 구속이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본인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최대한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 인지상정이 그렇다 보니까 예. 이 특검에도 아마 출석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출석하는 것이 구속영장 발부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낮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출석은 하고 형식적으로 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또 약간 좀 뭐 불쌍한 뭐 그러면 좀 행세도 하고 그러면서 최대한 뭐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을까. 근데 뭐 그 결론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좀 이제는 좀 화가 나는 지경이에요. 이 정도 되면 본인들의 잘못을 좀 뭐 통회 참회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인정하고 뭐 대국민 사과도 좀 하고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 뭐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은 범죄자여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다. 예. 우리들의 상상의 영역을 이미 계엄 선포 때 넘어갔죠. 예. 장기간 몇십 년간 공무원을 했고 더구나 검사를 했고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방식의 계엄을 할 거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일반인의 상식과 저는 상식의 수준 넘어간 게 아니라 상상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끝에 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행동을 보면 진짜 그렇구나를 계속 확인하는? 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은 들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차분하게 우리도 우리 갈 길 가면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일단 지금 뭐 김건희 특검에서 막 워낙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집사 게이트까지 그러니까 16 플러스 알파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다 언제 수사를 하며 그래서 뭐 기자들이 한 5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요런 정도는 꼭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도주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기훈 부회장 이 사람 웰바이오텍 회장이자 삼부토건 부회장인데 이거는 특검 수사가 좀 허를 찔린 측면도 있는 겁니까? 그 수사를 해보신 입장에서 볼 때 피의자고 이 사람 잡아와야 되는데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 예상에서 벗어난 거죠? 아니면은 아니 근데 뭐 어디 가야 그 돼요? 예전보다는 저희가 그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하는 게 좀 절차가 되게 번거로워졌습니다. 사실은 물론 번거로워지는 게 뭐 국민 관점에서는 인권의 관점에서는 뭐 그 좋은 방향이겠지만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이게 신병 확보가 어렵고 좀 이런 식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수사 시작하기도 전에 다 잡아들여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수사의 일부이고 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본인이 사실 도망갔다는 건 뭐 자백이기도 하고 적어도 그 관련 의혹에서 자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했다 뭐 그런 뭐 얘기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한민국이 뭐 삼면이 바다고 위에 휴전선인데 뭐 그렇게 도망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뭐 CCTV나 그런 게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검거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밀항설이 있지 않습니까? 밀항은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밀항이 예전에는 막 큰 화물선에 숨기 이런 방식이었는데 큰 화물선에 숨기. 이제 요즘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고성능 소형 보트 이런 것들이 적발된 사례들은 있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려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려고 하는 건 시도 과정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가신 분이 제주에서 일본을 오키나와 방향으로 가려다가 해경한테 단속된 사례인데, 이게 뭐 제주에서 아주 고성능 보트를 구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해경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그냥 아무 바다랑 뛰쳐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날씨랑 조류 같은 것들이 맞아서 가는 길목들은 해경은 좀 알고 있어서 이거가 쉬운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기훈 그 웰바이오텍 회장, 뭐 삼부토건 부회장 그렇죠. 그리고 또 집사게이트 김예성 씨도 마찬가지. 뭐 돌아와서 조사받겠다고 해놓고 베트남에서 또 다른 나라로 가버렸고 협조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인도 뭐 강남 모처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좀 지금 잡아들이지는 못하고 있고, 이러면은 시간은 뭐 바닥바닥 가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가운데 특검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걱정과 우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이제 가장 뭐 김건희 집사 그리고 삼부토건의 핵심 인물 이렇게 지금 도주한 셈인데 김건희 특검팀이 되게 재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확장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냥 안 하면 되고 할 수 있는 분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많이 있어 도이치모터스나 이미 많이 수사가 된 명태균 이런 거 몇 가지에 집중해서 진짜 좋은 일품 요리 하나 만든다. 그래서 당사자 신병을 구속하고 거기서 성과를 낸 이후에 특검 기간 끝나면 다시 그 부분 남은 부분은 수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 해야 된다. 다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라보다는 한두 가지, 두세 가지라도 정확하게 해낸다. 그래서 당사자의 신병을 구속하고 기소한다.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뭘로 구속해야 됩니까, 김건희 씨는? 뭐 일단 그 소환 통보 대상 혐의가 뭐 도이치모터스, 뭐 건진, 뭐 명태균.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까지는 뭐 이게 소환 통보 대상이 된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실체 규명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특검은 뭐 이게 너무 백화점식 수사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수사의 그 핵심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지 너무 이게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사실은 특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소 고발도 엄청 들어옵니다.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핵심 혐의 규명에 집중을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이 지나면 뭐 남은 사건은 그 검찰에 인계해서 계속 수사토록 조치하면 되기 때문에 또 그 다시 파견 검사들이 하던 검사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그 수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별로 도망가 봤자 소용없다. 저는 뭐 그분들의 생각은 아마 특검 뭐 최대한 5달 한다니까 그때만 좀 소나기만 피하자 약간 그런 심산일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그 이제 신병 확보를 해서 당사자 구속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8월 6일 날 소환 통보를 했으니 그러면 또 한두 차례는 더 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추석 무렵에 구속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환을 이게 특히 이게 수사기란 소환을 여러 번 하면은 뭐 수사야 좀 꼼꼼하게 되겠지만은 이게 구속 영장 발부 확률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성실하게 잘 협조하고 있는데 10번 나오라 그러면 10번 다 나가는데 굳이 왜 구속을 왜 해? 뭐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주 특히 핵심 피의자를 자주 소환하는 건 거의 금기에 가깝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많아야 2번 정도. 2번. 그러니까 그 근접한 시기에 2번 정도 소환 조사한 다음에 바로 신병 확보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사실 이런 정도 사건은 이게 정리를 하면서 이게 나아가지 않으면은 도저히 나중에 영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장에 요새는 조금 그 영장은 피의자 측도 가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쓰지만은 의견서라는 거를 내거든요. 이게 방대한 양의 의견서를 내는데 보통 수사를 하면서 의견서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영장 구속 영장을 같이 수사와 병행해서 작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병이 필요한 시점에 바로 그거를 꺼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서를 이미 작성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쓰고 있다. 예. 기본 범죄 사실을 그냥 나중에 모아서 써야지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고 팀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은 팀별로 나눠져 네 있는 개 팀. 거예요. 예. 팀별로 있기 때문에 팀별로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소명되고 증거가 많이 모인 부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면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팀별로 나중에 모아가지고 되는 부분들을 다시 조립하는 이런 네. 방식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김건희 특검은 지금 이규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전 사건들을 되돌아서 보시면 이런 대형 사건들은 피의자 소환하고 뭐 이렇게 한 열흘 20일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속이 돼야 되는 사건이니까 소환하는 그 즈음 직후에는 이미 준비하고 소환하고 내용 수정 마저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을 고민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8월 초 말복전의 구속? 6일 소환이고 사실 예. 이제 6일 날 충분한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인접한 뭐 2, 3일, 3, 4일 사이에 바로 한번더 불러야 불러.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계산하면 뭐 10일에서 15일 사이에는 영장이 예. 청구될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아, 광복절 전에.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도 뭐 말씀 주신 대로 말복 언저리가 아마 디데이가 아닐까 말복이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말복전의 구속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근데 왜냐하면 국민들이 너무 황당하고 답답한데 이 비상계엄이 사실은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나긴 겨울 지나 봄 지나 여름 지나 지금 가을 오게 생겼어요. 이 입이 지나면. 근데 아직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근데 내란이 아니라고 심지어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한 강공 드라이브 수사 이걸 좀 원하는 건데 실제 어떤 건지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 쭉 수사하는 걸 보면 뭐가 최대 걸림돌이 될 것 같다 생각 좀 드세요? 어쨌든 뭐 신병 확보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뭐 본인 스스로는 뭐 아무런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윤석열을 통해서 모든 그 나쁜 짓을 많이 했을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규명되느냐 결국은 서로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범 관계이면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부부이면서도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좀 떠넘길 수밖에 없는 좀 약간 좀 묘한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김건희 좀 빨리 구속시키세요. 오야붕인데 일본 말로는 조폭의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본인이 그랬어요. 김건희 씨가 그 녹취에서 우리가 진보의 오야붕이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영을 넘나들면서 본인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협잡해온 그 기록들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막 종교 단체도 막 동원을 하고 오늘 뭐 보니까 실제로 그 통일교의 청년 조직을 동원해서 뭐 심기경호를 위한 별동 부대를 만들려고 했었다. 뭐 이런 것까지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짜잘짜잘하게 뭐가 되게 많다. 근데 핵심은 뭘로 구속이 빵빵빵 될 거냐. 주요 범죄 혐의가 뭐냐. 그것은 주가 조작. 그리고 선거 개입.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는 이미 이제 공범들이 재판을 받아서 기록이 이미 방대하게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미 조사도 됐고 재판 기록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까지는 근데 모든 관련자들이 김건희와의 관련성을 부인해서 김건희가 무혐의로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해야 되는 분량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고 선거 개입도 결론 부분은 있는데 앞단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앞단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이거 풀릴 사건이죠.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이규현 위원장님 말한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윤석열을 통했냐 아니면 윤석열이 제껴지고 김건희 혼자 했냐 아니면 윤석열이 나는 몰랐어 이렇게 나올 거냐. 이제 이 맥락이 좀 미세하게 이상한 부분이긴 한데 이거를 잘 규명해서 공범 여부를 입증해내는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나는 전혀 몰랐어. 김건희가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로 정리가 되고 김건희 혼자서 독박 쓰냐 이제 이런 맥락은 남아있죠. 아 그러면 김건희와 윤석열 부부 사이에도 죄수의 딜레마가 작동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가 가라 하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뭐 혐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서로 이렇게 떠미는 게 오히려 수사기관에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게 뭐 죄명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한 변수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내란과 관련해서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인지 공공관계인지 뭐 내란은 뭐 윤석열이 네, 명령 윤석열이 빼박하니까. 주범인데 예, 예. 거기 같이 뭐 사전에 공모를 했느냐 했는지. 뭐 아니면 어떤 내란의 그 계기에 있어서 어떤 기여를 예. 했는가 뭐 그런 예. 게 좀 김건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예. 사실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공직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처벌 중에 가장 그 형량이 센 건 뇌물입니다. 뇌물. 그 사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예.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예, 예. 그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 사후 수뢰로 네. 처벌해야 한다 계속 주장이 왔는데 검찰 특히 창원지검에서는 계속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그렇습니다. 걸었거든요. 예. 형량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서야 이제 특검에서는 이제 명태균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로 어허. 소환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아. 여태까지는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예. 아니 그 대통령의 그 직무라는 것이 포괄성이 있는 것이고 국정 전반에 그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김건희와 뭐 윤석열은 경제 공동체로 보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계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걸어서 또는 뭐 청탁금지법 위반 네. 뭐 그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굉장히 예. 싼 걸로. 싼 걸로 지금 네.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단 말이죠. 근데 예. 결국에 이제 특검이 그걸 좀 바로 잡아서 이제 수뢰 혐의로 수뢰 혐의로. 이제 정면으로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뭐 뇌물죄 규명이 가장 그 형량에는 좀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윤석열의 경우에는 뭐 내란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크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네. 김건희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뇌물로 간다. 뇌물 내지는 뭐 알선수재 이제 그러니까 예. 결국 돈이라든지 이익과 관련 이익이 뭐 그 금품 수수와 관련된 부분이 결국에는 예.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군요. 뇌물 알선수재 이런 걸로 가면 어느 정도나 최고 형량이 나옵니까? 이게 이제 뇌물죄는 일반 뇌물죄가 있고요. 네. 특가법상 뇌물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밝혀진 금액의 규모 이게 형량에 엄청난 영향을 주죠. 아. 그래서 뇌물죄는 첫 번째로는 이제 이게 윤석열과 맞닿아 있는 건데 윤석열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제 그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게 네. 이제 뇌물죄 첫 번째 단추가 될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로 가면 직무 관련성이 붙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해명해내야 된다고 두 번째가 이제 형량하고 네. 붙어 있는 게 금액의 규모. 이제 금액의 규모가 크면 뭐 뇌물은 무한정으로 네. 올라가는 거여서 예. 금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 어디까지 갈 수 예. 있을 것이냐 이게 되게 핵심이죠. 자, 방금 전에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강준욱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하고요. 강준욱 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후임자는 보수 인사를 또 임명한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 퀵배송에서 설명드린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통합비서관은 보수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임자는 보수 인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굉장히 빠르게 결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중으로 강선우 후보자 등 인사청문 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좀 뭐 통합 좋은데 꼭 그 보수 인사를 그 자리에 임명해야만 그 통합이라는 가치가 실현이 되는지는 조금 뭐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뭐 저희 당 시각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뭐 좀 그리고 뭐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여러 논란이 있지만은 결국엔 좀 임명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무적 부담은 지겠죠. 여야 합의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소식도 9시 43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특검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55분이네요. 아이고. 최혜병 특검이 가장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보면 그리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특히 그 보수 기독교계의 김장환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예. 정가는 물론이고 예. 그리고 기독교계에서도 깜짝이야. 김장환 목사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게 뭐 참고인 성격으로서 뭐 압수수색이 뭐 진행됐다는 것인데요. 뭐 수사에 성역은 없고 필요하다고 소명이 돼서 법원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하는데 뭐 어느 국민이건 다 수용하고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뭐 어떤 뭐 종교 단체라고 해가지고 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특검이 원칙대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최혜병 특검이 가장 먼저 수사 성과를 낼까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출범 당시부터 가장 많은 증거가 있었고 수사의 범위가 제일 좁았어요. 그러니까 성과도 당연히 빠를 수 있고 최혜병 특검은 사실 이제 이럴 수 있는 배경도 있었죠. 먼저 불고 먼저 떼어내신 분들이 워낙에 있어가지고 이게 그걸 들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 이 지금 종교계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재밌는 게 아니라 특검이 잘하고 있구나가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 김장한 목사 등에게 들어간 게 임 전 사단장에서부터 통화 내역에 이렇게 연결이 된 거를 찾아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찾아냈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임 전 사단장부터 쭉 뭐 이제 이철규 의원부터 윤석열까지 이어지는 고리가 밝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곧 핵심이 다 들어온다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2년째 꽁꽁 숨겨놓았던 그런 사실 절대 없어요라고 했던 이종섭 장관마저도 윤석열과의 통화 사실을 그러나 뭐 경로라고는 꼭 딱히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딱 깔끔하게 말해주면 좋은데 끊임없이 흘린다. 그리고 어제도 보면 절반의 진실은 말하고 절반의 진실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종섭 장관이. 그러니까 좀 거짓말을 조금 너무 약간 극단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뻔한 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맞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한 번에 돌아오기는 좀 민망하겠죠.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분도 역시 그거는 이제 신병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영장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확률을 좀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일부 그냥 좀 이제 시인하는 모양새로 약간 돌아선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속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게 오늘 김계환 사령관, 그 다음에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뭐 임성근 사단장 정도는 기본으로 가고 이제 경로의 실체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 경로가 정상적인 좀 반듯한 수사를 왜곡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왜곡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뭐 필요하면 뭐 처벌을 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종섭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호주 대사로 뜬금없이 저희 취재 편의점이 이종섭 대사 출국하는 날 인천공항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떠나는 장면을 저희 차규근 의원하고 신장식 의원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서 형 어디가? 형 어디가? 이 팻말로 진짜 그랬었는데 하여간 호주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내란 특검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죠. 서울중앙지법에 김용대 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속영장 이제 기각 사유가 나왔는데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뭐 출석하고 그 수사 과정의 태도 이런 이제 말들이 나왔는데 이게 되게 전형적인 영장 기각 워딩들이거든요. 기각의 워딩. 네, 기각의 워딩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많은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는 건 뒤집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이고 수사기관에 되게 열심히 출석하고 태도가 좋다. 뭐 요거는 본인 스스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굳이 구속까지 해야 돼?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내내 말했던 출석하고 자백하는 게 모양새를 이종섭 전 장관도 이거 왜 인정했냐 좀 신병 들어올 때 나 인정했는데 이제 이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지금 기각 사유도 그 맥락에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변호사와 당사자가 잘 결심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구속 안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거고 그게 되게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기각 사유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조금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사실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 소환 요구를 하기 전에 특검팀에서 현직 그 군인들
뭡니까 저 드론사 군인들이 엄청나게 제보를 많이 했고 부위의 지시로 한 거고 그래서 뭐 김용대의 지시를 받고 실제로 무인기를 날리고 이런 임무를 수행했던 그런 그 군인들이 가서 다 했기 때문에 증거는 있는데 김용대가 이런 판을 짠다고 해서 기각? 법원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영장 기각 사유를 뭐 뒤집어서 뜯어 보면은 네. 수사 잘했네, 뭐 증거 수집 잘했네라는 칭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칭찬입니까? 뭐 수사 다 했는데 뭐 굳이 구속까지 할라 그래, 약간 그런 식으로 읽히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근데 좀 약간 법 감정에는 좀 안 맞죠. 네. 적어도 사령관이면 그 정도 네. 책임은 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놓고 볼 때 어찌됐든 이 드작사가 제일 드세게 좀 확인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팀에서 국민의힘 의원 45명 그 윤석열과 45인의 도적들. 그거 저희가 그러잖아요. 캠페인의 결과. 저희 당에서 오늘 그 내란 특검을 방문해가지고 윤석열과 저희가 5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뭐 쌍권 등 해가지고 쌍권, 그래서 예. 윤석열과 50인의 도적들에 대해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예. 특검 측을 직접 만나가지고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몇 시에요? 저희 오후 2시고요. 오후 2시에 예. 오마이TV에서 취재한다고요? 동행 생중계 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요? 근데 저는 다른 일 있어서 못 갑니다. 예. 저희도 가야겠는데. 그러면 거의 뭐 알리바바와 뭐 저 49인의 도적들처럼 50인의 도적들로 늘어났다. 예. 저희가 뭐 고발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엄정 수사 촉구를 하는 이유가 네. 사실 이게 진보당에서 이미 고발을 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특검으로 이제 그 고발 사건이 이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단순히 그 뭐 그냥 거기 가서 서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남동 관저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관이 발부한 그 체포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지한 것입니다. 그 45명이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3분의 1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그 당론으로 그렇게 했다고밖에 이해될 수 밖에 없고 저희는 좀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당이 올 초부터 해가지고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을 심판 해산 청구를 그 법무부에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뭐 진정서도 내고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그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돌이켜보면 그 통진당 해산이 된 것이 그 핵심 근거들은 다 수원지검에서 이른바 아로 사건을 갖다가 수사한 그 자료들이 그대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그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란 특검에서 열심히 수사하면 할수록 그 국힘의 그 위헌정당 해산의 근거는 점점 더 뚜렷해질 것이고 이게 아마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법 있다.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선거법 관련해서 뭐 그 보면 불법 선거 사무소 쓰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 위법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 당의 선거에서 그게 좀 위법 확정이 되면은 그 비용 다 토해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400매덕이 되는 선거가 2개가 걸려 있을 겁니다.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고 2개가 걸려 있을 텐데 그럼 다 토해내야 되는데 마침 대선 총선 다. 아마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선거 비용을 또 마침 그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의원님께서 보통 그게 이게 환수해야 된다라고 그 규정이 있는데 환수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실효적인 환수를 이게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개정안을 발의하셨거든요.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까는 걸로. 그걸 또 감사하게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님께서 아마 그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발의하신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남해당 의원이 다른 당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을 당론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뭐 적극적으로 저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뜻대로 안 가는 거예요. 기획대로 안 간다. 결국에는 남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발등 찍게 생겼다. 조은희 의원 참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칭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